빵집에서 받은 서비스 식빵 한 조각. 빵집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이 식빵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오늘 남은 거예요. 그 한마디와 함께 손에 전해진 따뜻함이 잊고 지냈던 시간을 깨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고 또 미래로 이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장 건네진 한 조각. 은빛마을 골목 끝 빵집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인 부부가 새벽부터 반죽을 치대 빵을 구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들렀습니다. 단팥빵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단팥빵 2개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쳤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오려는데 주인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인이 식빵 한 조각을 비닐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주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주인은 웃으며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남은 거예요. 그냥 버리게 될 거예요. 가져가세요. 손에 들린 봉투가 따뜻했습니다. 방금 구운 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봉투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식빵 냄새였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식빵 한 조각인데 이상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식빵 한 조각이 보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겉면이었습니다. 하얀 속살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식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바라기 밭이 지나갔습니다. 노을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식빵 냄새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장 아껴두던 빵. 엄마는 식빵을 아꼈습니다. 그때는 식빵이 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볼 때만 샀습니다. 한 봉지였습니다. 6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평일 아침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아침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식빵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버터를 조금 녹였습니다. 식빵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일어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식탁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씻고 와. 세수를 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식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버터가 반짝였습니다. 잼도 발라져 있었습니다. 딸기잼이었습니다. 우유 한 잔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식빵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맛있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주말 아침 식빵을 함께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앉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빵은 언제나 같은 맛이었습니다. 버터와 잼의 단순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 속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려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일엔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말만큼은 저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식빵을 구워주었습니다.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엄마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 식빵을 구워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식빵 냄새가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니? 저는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식빵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3장. 냄새로 돌아온 손길. 엄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엄마가 쓰던 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접시도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사놓은 식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식빵도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식빵 한 봉지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버터를 넣었습니다. 식빵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던 그 소리였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버터가 녹아들던 그 냄새였습니다. 부엌에 퍼졌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주말 아침 함께 먹던 식빵이 그리웠습니다. 왜 그때 더 많이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를 왜 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는 늘 말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식빵을 구워주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앉아주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언젠가 끝난다는 걸, 엄마가 언젠가 떠난다는 걸, 식빵을 함께 먹는 아침이 마지막이 된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었습니다. 봉투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식빵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 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딸과 저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엄마와 저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식빵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멀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안했습니다. 그게 쓸쓸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4장. 함께 앉은 식탁.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밥 먹자. 딸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밥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요즘 어때?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학교? 친구들? 그런 거. 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래.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가 보였습니다. 식빵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식빵을 꺼냈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달궜습니다. 버터를 넣었습니다. 식빵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그대로 했습니다.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반으로 잘랐습니다. 2접시에 나눠 담았습니다.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나와봐.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왜? 저는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자. 딸이 접시를 받습니다. 식빵? 응. 빵집에서 받았어. 같이 먹자. 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딸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식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버터가 녹아들었습니다. 딸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치? 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빵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응? 요즘 힘들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딸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친구와 싸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부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진로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도 글썽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말 안 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말해줘서 고마워.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도 힘들잖아. 나까지 힘들게 하기 싫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게 더 힘들어.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딸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걸, 함께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작은 것 하나를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한다는 걸, 엄마가 남겨준 건 식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앉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사랑을 나누는 법이었습니다. 5장. 다시 깊어진 자리. 식빵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의 꿈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엄마도 그랬어? 딸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도 힘들었어. 근데 할머니가 곁에 있어줬어. 어떻게? 그냥 함께 앉아줬어. 밥도 같이 먹고, 빵도 같이 먹고. 딸이 웃었습니다. 오늘처럼? 그래, 오늘처럼.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딸이 일어났습니다. 공부하러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면 또 말해.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딸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빈 접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식빵 한 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 먹는 법이었습니다. 함께 앉아주는 법이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딸에게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딸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빵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 것이었습니다.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버터를 넣었습니다. 식빵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아침 먹자. 뭔데? 식빵. 딸이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식빵을 내놨습니다. 우유도 한 잔 따라줬습니다. 맛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맛있어.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니? 엄마가 제게 물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딸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딸에게로. 작은 것 하나를 나누는 것으로 사랑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부엌이 밝았습니다. 딸이 식빵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엄마가 제게 준 건 식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법을 딸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도 누군가에게 전하겠지요. 식빵 한 조각으로 시작되는 사랑을 말입니다. 단골 카페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딸하고 아침에 식빵 먹었어요. 그래요? 좋으셨겠어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은빛 마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사랑을 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빵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구워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함께 앉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듯이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식빵 한 조각이 다시 사람을 앉게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닿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더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함께 머무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체국 창고에서 우연히 들려온 뜻밖의 소리 하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나무였습니다.